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때려치우기의 재발견, 바로 이 책입니다. 때려치우기의 재발견. 이 책은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 주었고요. 대체 왜 작심삼일이 나쁜 걸까? 대부분의 사람이 작심삼일이라 하면 나쁜 이미지부터 떠올린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만 해 라는 잘못된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작심삼일은 절대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네, 이 뒷부분에 이렇게 좀 글이 써져 있어요. 이 작가는요, 이시하라 가즈코. 네, 이시하라 가즈코고요. 이 작가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타인의 중심에 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과 바람에 솔직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심리상담사. 30여 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 심리학을 만들었다. 네, 이 책을 낭독을 해볼게요. 제가 낭독할 부분은요, 총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1장과 6장. 1장은 무슨 일이든 금방 그만두는 당신. 네. 그리고 6장. 무엇이든 꾸준히 하고 싶은 당신, 이 부분인데요. 6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꾸준함에 집착하지 말자. 매일매일 작심삼일.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만두기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오늘 하루 24시간 이내에 끝내지 못하면 내일 이어서 하면 된다. 꾸준함이란 한 가지 일을 다음 날에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매일 중간에 그만두기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고 싶다는 긍정적 욕구가 계속되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욕구를 오랫동안 간직하거나 욕구가 샘솟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말처럼 쉽지 않다. 꾸준히 해야지 라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다짐해도 어려운 일이다. 꾸준함에 집착하면 할수록 스스로 다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그만두게 된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조금씩 부정적 생각 버리기. 가장 빠른 방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정적 생각을 조금씩 버리는 것이다. 여러 부정적 생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경쟁의식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간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한다. 반면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느끼는 감각은 점차 퇴화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지면서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느낌은 둔화하고 있다. 자신을 올가매는 경쟁의식. 어쩌면 당신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는 것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에 집착한 나머지 승리만을 목표로 삼으면 승부 결과에 따라 일이 일비하게 된다. 꾸준함은커녕 경쟁만으로 지쳐 쓰러지고 경쟁에서 패배하면 의욕도 없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쟁 때문에 감정과 오감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 꾸준함의 원천인 하고 싶다는 욕구가 사라진다. 이렇게 경쟁은 순기능보다 더 많은 역기능을 가져온다. 더욱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식이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타인과의 경쟁은 자기 자신과의 경쟁과 같은 의미다. 우월하게 보이고 싶다. 바보 취급당하고 싶지 않다.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결국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어중간하면 안 되라는 생각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해내야만 해 라는 생각은 누었던가. 이 생각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강요이기도 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라며 타인과 자신을 닥달하면 오히려 금방 그만두고 싶어진다. 남에게 인정받아도 되돌아오지 않는 자신감.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나머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어떤 나라도 괜찮아. 난 내가 좋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헐뜯음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긴다 한들 자신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도 멈출 수 없게 한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리 경쟁에서 이겨도 스스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꾸준함은 매일 도중에 그만두기, 빼기,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식이 어중간하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자신과의 경쟁을 그만두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자. 자신과 그만 싸워라.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라며 스스로 칭찬한 적이 있는가?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좀 더라며 다그치고 닥달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깎아내린다.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바보 취급하며 거친 말로 매도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도 끝까지 해낼 수 없다. 진짜 나의 모습을 원수처럼 취급하면 절대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원수 같은 나에게 잘하고 있어. 이걸로 충분해 라며 격려의 말을 건넬 리도 만무하다.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칭찬보다 질타에 익숙하다. 애초에 칭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엄격하게만 대하면 당연히 어떤 일도 꾸준히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질타나 자책 대신 칭찬을 해보자. 참 잘하고 있어.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면 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훌륭해.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쯤에서 이만하자. 오늘은 할 기분이 아니니까 내일 해야지.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건넬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할 수 있다. 자기 평가가 낮으면 힘든 선택을 한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일부러 힘든 인생을 선택한다.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경쟁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마치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만 고른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에게 쉬운 방법은 미심쩍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서 고생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고생하며 노력해도 좀처럼 자신에게 합격점을 주지는 않는다. 객관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게 자기 평가를 해 스스로 힘들게 한다. 긍정적 감도를 높이면 자기 평가도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자기 평가를 높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평가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자기 평가는 실감과 같다. 지금 긍정적 기분을 실감하면 바로 자기 긍정감이 높은 상태다. 반대로 지금 부정적 기분을 실감하면 자기 부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말과 생각만으로는 자기 긍정감을 높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 긍정감은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긍정적 실감, 감도가 높은 A, 부정적인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긍정적 실감, 감도는 낮은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와 B가 똑같은 일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었을 때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A는 솔직하게 야호 성공이다 라며 만족하고 기뻐한다. 반면 B는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라며 스스로 다그칠지도 모른다. 이때 B가 느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감이다.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실감과 부정적 실감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느끼느냐에 따라 자기 평가가 달라진다. 마음에 따라 선택의 결과는 다르다. 긍정적 실감이 높아지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 선택도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부정적 실감이 높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긍정적 실감, 감도가 높은 사람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좋음, 즐거움, 재미와 같은 긍정적 마음은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스스로 선택한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 부정적 감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적 감도를 키우기 어렵다. 심지어 지금 하는 일을 자신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걸 해야 이득이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득실만을 따진다. 선택을 해도 자신의 마음을 무시한 결정이므로 자신도 모르게 저항하고 싶어진다. 아무리 기운을 북돋우려 노력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마음이 거부하기 마련이다. 억지로 해보려 해도 마음은 점점 괴로워질 뿐 결국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자. 자신에게 엄격하면 자기 평가가 낮아진다. 자신을 계속해서 부정하면 어떤 일도 꾸준히 할 수 없다. 긍정적 감도가 높으면 자신의 마음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오늘은 때려치우기의 재발견, 이시아라 가즈코 즈음 낭독을 해보았습니다.